이 세상에는 저 빛나는 별들처럼 수많은 책들이 있답니다. 꿈과 모험,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죠.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야기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영국 동화집 노르웨이의 검은 황소 스코틀랜드 민화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왕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임금님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 왕비 혼자 새 공주를 기르며 살았습니다. 이 왕비는 몹시 가난했습니다. 공주 셋을 데리고 겨우 그날그날을 살아가는 형편이었습니다. 첫째 공주는 이렇게 살림이 어려우니 아버지도 안 계신 집에서 가난한 어머니만 의지하고 있을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행운을 찾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딸의 말을 듣고 집에서 고생만 하느니 그게 낫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대궐 가까운 곳에 한 할머니가 닭을 치고 살았는데 이 할머니는 점을 쳐서 남의 운수를 알아맞히기로 유명했습니다. 왕비는 첫째 공주를 이 할머니에게 보내어 점을 쳐보게 했습니다. 행운을 찾으려면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야 좋은가를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전부터 왕비와 공주들의 딱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좋은 운수가 그들에게 찾아오기를 바라던 터에 첫째 공주가 찾아왔으므로 정성껏 점을 쳐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귀여운 공주님, 뒷문에 가서 밖을 내다보고 오십시오. 첫째 공주는 할머니 집 뒷문에 가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공주의 눈에 화려하게 꾸민 마차가 보였습니다. 6마리의 밤생마를 끄는 마차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공주는 깜짝 놀라 할머니에게 달려와서 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오, 그게 바로 당신의 운이요. 6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당신을 맞으러 올 것이요. 할머니는 잠옷 만족한 듯이 말했습니다. 과연 육두마차는 대궐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것을 본 둘째 공주가 할머니의 집으로 언니를 데리러 와서 굉장한 마차가 언니를 기다리고 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첫째 공주는 너무나 반가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대궐로 돌아와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차에 올랐습니다. 공주가 올라타자 마차는 쏜살같이 어디론가 달려가 버렸습니다. 전해온 말로는 그 마차는 이웃나라의 돈 많은 왕자일 것인데 공주를 데려다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공주가 가고 난 뒤 한 달 반이나 지났을 때 둘째 공주도 언니처럼 행운을 찾아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우선 닭을 치는 할머니를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언니 때와 같은 그런 마차가 오기를 바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둘째 공주에게도 첫째 공주와 같은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둘째 공주 보고도 뒷문에 가서 밖을 내다보라고 했습니다. 공주가 뒷문에 가서 보니 또 6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나타났습니다. 공주는 할머니 곁으로 와서 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어서 대궐로 돌아가시오. 육두마차는 역시 당신의 것이오. 둘째 공주는 급히 대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막내 공주는 언니들에게 이런 굉장한 행운이 닥쳐온 것을 보고 자기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막내 공주는 큰 기대를 가지고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막내 공주에게도 뒷문에 가서 밖을 내다보고 오라고 일렀습니다. 막내 공주는 육두마차가 나타나겠거니 생각하고 뒷문으로 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육두마차가 나타나기는커녕 캄캄한 바깥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마차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실망한 공주는 할머니에게 와서 그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당신의 행운은 오늘 오지 않는 모양이니 내일 다시 와보시오. 할머니는 공주에게 딱한 듯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늘은 틀림없이 마차가 오려니 생각하고 막내 공주는 또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역시 눈이 빠지게 기다려도 마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도 육두마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한 마리의 커다란 검은 황소가 나타나더니 큰 소리로 울면서 머리를 흔들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황소를 본 공주는 놀라 문을 꼭 닫고 할머니에게 달려가서 무서운 짐승이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자 두 손을 높이 쳐들면서 소리쳤습니다. 가엾어라 공주님. 노르웨이의 검은 황소가 당신의 운일 줄은 몰랐구려. 막내 공주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같이 무서운 운이 닥쳐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공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은 황소가 저의 운일 리가 없어요. 저는 황소를 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침착한 얼굴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거라오. 운명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오. 공주님은 내 집 뒷문에서 행운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운이 당신을 찾아온 것이요. 막내 공주는 훌쩍훌쩍 울면서 대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제발 그냥 집에 남아있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역시 그 할머니와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이윽고 커다란 검은 황소가 대궐 문 앞에 와서 공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풀이 죽은 막내 공주는 내키지 않은 걸음으로 황소 옆에 가서 등에 올라탔습니다. 검은 황소는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는 황소의 두 뿔을 꼭 잡고 벌벌 떨며 울었습니다.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 황소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너무나 오래 가는 동안 막내 공주는 무서움과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대로 자꾸 가다가는 황소의 잔등에서 떨어지고 말 것 같았습니다. 공주가 정신이 아찔하여 황소 등에서 막 떨어지려고 하니까 검은 황소는 머리를 돌려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시장하면 내 오른쪽 귀에서 먹을 것을 꺼내 드세요. 왼쪽 귀 속에는 마실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기운이 날 겁니다. 그 말소리는 이상하게도 상냥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공주는 와들와들 떨리는 손으로 황소의 귓속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나온 것은 빵과 고기였습니다. 공주는 놀랐지만 배고프던 참이라 그 빵과 고기를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또 왼쪽 귓속에서 조그만 포도주병을 꺼내어 마셨습니다. 그러자 온몸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머나먼 길을 걸어갔습니다. 공주는 이 세상의 땅끝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 화려하게 솟은 대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궐이 보이자 검은 황소는 또 말을 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저기서 쉬고 가야 합니다. 저것은 바로 내 형제들의 집이지요. 공주는 그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여러 번 이상한 일에 놀란 터라 잠자코 있었습니다. 이윽고 대궐에 이르자 황소는 문 앞으로 가서 머리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삐걱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리고 화려한 옷을 입은 문지기가 나왔습니다. 문지기는 황소에게 공손히 절을 하더니 공주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공주를 데리고 널따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임금님과 왕비, 그리고 여러 귀족들이 쭉 늘어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황소는 매우 만족한 듯이 공주를 바라보고 어슬렁어슬렁 잔디밭으로 걸어갔습니다. 황소는 오늘 밤 그 잔디밭에서 자게 되어 있었습니다. 임금님과 왕비는 공주를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공주는 비단으로 꾸민 침대로 안내되었습니다. 그 침실 밖에는 액자의 사방을 금으로 두른 커다란 거울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검은 황소가 공주를 데리러 왔을 때 임금님과 왕비는 아름다운 사과를 공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과를 쪼개지 말고 주머니에 잘 넣어두시오. 이 다음에 무슨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이 사과를 쪼개면 불행을 면할 수 있을 것이오.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막내 공주는 사과를 주머니에 넣고 검은 황소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검은 황소는 다시 먼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황소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걷기만 했습니다. 밤이 되자 이번에는 어제 본 대궐보다 더 크고 화려한 대궐에 이르렀습니다. 검은 황소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저기서 쉬고 가야 합니다. 저것도 내 형제들의 집이지요. 공주는 그날 밤 비단 커튼이 드리워진 화려한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 대궐의 임금님과 왕비 역시 공주를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길을 떠날 때 임금님과 왕비가 공주에게 커다란 배를 주면서 정말 슬픈 일을 당할 때까지는 절대로 이 배를 먹으면 안 됩니다. 고생스런 일이 생기거든 그때 이 배를 쪼개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고생을 면할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도 전날과 똑같이 지냈습니다. 공주와 노르웨이의 검은 황소는 얼마나 되는지 모를 먼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자 또 이제까지 본 어느 대궐보다도 크고 화려한 대궐에 이르렀습니다. 이 대궐은 검은 황소의 막내 동생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여기서도 공주는 침대에서 편안히 잠을 잤지만 검은 황소는 풀밭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 대궐에서는 맛있어 보이는 복숭아 한 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곤란 중 제일 괴로운 곤란에 부딪힐 때까지는 절대로 이 복숭아를 쪼개지 마세요. 정 참을 수 없을 때 이것을 쪼개면 당신은 괴로움을 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흘째 되는 날, 모든 것은 아주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도 대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차차 짙어지더니 골짜기를 덮어버렸습니다. 어둠 속의 험한 길은 아주 무시무시했습니다. 골짜기가 깊어지자 검은 황소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리시오. 이 골짜기에서 나는 무서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나는 혼자 힘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둡고 무시무시한 골짜기는 어둠나라의 왕이 살고 있는 곳이지요. 어둠나라의 왕은 여러 가지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이 나쁜 왕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길 자신이 있죠. 당신은 이 바위 위에 앉아 손이건 발이건 입이건 뭐든지 절대로 움직여선 안 됩니다. 만일 당신이 손발을 움직이거나 말을 하면 어둠나라의 왕이 당신이 있는 곳을 눈치채고 마술을 걸 것입니다. 손도 발도 입도 움직이면 안 된다면 당신이 이기는지 지는지조차 알 수 없지 않아요? 공주는 걱정이 되어 물어보았습니다. 공주는 이 며칠 동안 자기를 정성껏 태우고 온 검은 황소에게 고마운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 앞에 나타난 표적으로 그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있는 근처에 푸른 빛이 보이면 내가 어둠나라의 왕을 때려 눕힌 것이고 붉은 빛이 보이면 어둠나라의 왕이 나를 쓰러뜨린 겁니다. 검은 황소는 이렇게 말하고 어둠을 헤치며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공주는 바위 위에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기만 하면 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은 넉넉히 지났을 것입니다. 공주는 금방이 회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차츰 푸른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푸른 하늘이 땅 위에 내려와 깔리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황소가 이겼나 보다. 장한 황소다. 이런 생각을 한 공주는 너무도 기쁜 나머지 그만 다리를 움직여 앉음새를 고쳤습니다. 참으로 가엾은 일입니다. 공주에게 금방 어둠나라 왕의 마술이 걸렸습니다. 그 마술 때문에 노르웨이 왕자의 눈에는 공주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왕자란 방금 어둠 나라의 왕과 싸운 검은 황소입니다. 왕자는 싸움에 이기고 겨우 자기 몸에 걸려있던 마술이 풀려서 검은 황소의 모양이 도로 사람으로 변하여 급히 공주가 있는 바위로 달려왔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공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그 공주를 아내로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공주도 왕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주의 눈에도 왕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술이 눈에까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주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언제까지든지 검은 황소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으므로 나중에는 무섭고 외로운 생각에 그만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공주는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깨었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습니다. 공주는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면 될지 도무지 방향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공주는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 높은 산 밑에 와 있었습니다. 산은 초록빛으로 덮여 있는데 거기서부터 길은 끊어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산을 넘어가려고 했으나 가파루어서 자꾸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할 수 없이 공주는 산에 오르는 것을 단념하고 기슭을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좁은 길이라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이 하도 크고 넓어서 공주는 그만 지쳐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길도 찾지 못할 것 같아서 기운 없이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오정때가 되어 공주는 조그마한 오막살이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그 집 옆에는 작은 대장간이 있는데 대장간에서는 노인 한 분이 뚱땅뚱땅 망치질을 하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노인 곁으로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이 산을 넘어가는 길은 없습니까? 대장일을 하던 노인은 일손을 멈추고 공주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 초록빛 산을 넘을 길은 없다오. 기슭을 돌아간데도 산이 워낙 커서 몇백 리나 되니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뿐인가요? 대개는 가다가 산에서 길을 잃고 마는걸요. 다행히 산을 올라간다 해도 저 뒤쪽으로 내려가려면 쇠로 만든 구두를 신어야 해요. 쇠로 만든 구두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실 순 없을까요? 그럼 제가 그걸 사겠어요. 쇠로 만든 구두가 있어야 한다는 말에 만들어 달라고는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쇠구두를 살 돈이라고는 한 입도 없었습니다. 대장장의 할아버지는 점잖게 말했습니다. 그 구두는 돈으로 살 수는 없는 거라오. 그걸 만들어 달래려면 그 대신 일을 해주어야 해요. 내 일을 거들어주는 사람에게만 만들어준단 말이요. 그럼 얼마 동안이나 일을 해드리면 되나요? 공주는 힘없는 소리로 물었습니다. 7년 동안. 그 구두는 마술의 신이니까 내 일을 거들어주는 기한도 7년이라는 마술의 수라야 한다오. 대장장의 노인의 말을 들은 공주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길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될 공주는 노인의 말을 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주는 7년 동안 대장간에서 일했습니다. 그동안 날마다 밥 짓는 일, 청소하는 일, 옷 꿰매는 일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기나긴 슬픔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대장장이 노인은 공주에게 한 켤레의 쇠구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공주가 그 구두를 신고 초록빛 산에 올라가니 그렇게도 가파롭던 산을 아주 손쉽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저편 산기슭까지도 쉽게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산을 넘어가서 맨 처음에 발견한 것은 빨래 일을 하는 할머니의 집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몹시 피곤하여 그 딸아이를 보고 하룻밤만 쉬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빨래 일을 하는 할머니는 무서운 얼굴을 한 간사스런 노인이었습니다. 공주가 하는 말을 듣고는 하룻밤 재워주겠으니 그 대신 일을 한 가지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노르웨이 왕자가 맡겨놓은 흰 외투를 빨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흰 외투에는 싸울 때 묻은 피가 얼룩져 있는데
그 얼룩을 말끔히 빨아달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제 하루 종일 그 옷을 빨았는데도 얼룩이 빠지지 않아 헛수고만 했단다. 네가 빨면 혹시 깨끗해질지 모르겠구나. 용감한 노르웨이 왕자를 기쁘게 해주는 일이니 어디 한번 힘껏 해보려무나. 할머니, 그 왕자는 혹시 노르웨이의 검은 황소와 무슨 관계가 있는 분이 아닌가요? 공주가 물었습니다. 노르웨이 왕자란 말을 듣고 공주의 가슴은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에 잃어버린 검은 황소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수상하다는 듯이 공주를 빤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왕자와 황소는 같은 것이란다. 노르웨이 왕자는 이전에 마술에 걸려 검은 황소로 변했었지. 그 마술은 왕자가 어둠의 골짜기에서 어둠 나라의 왕과 싸워 이길 때까지는 풀리지 않을 것이었는데 지금은 왕자가 이겨 사람이 되었단다. 그런데도 왕자는 이따금 슬픈 얼굴을 하고 다니지. 전에 아내로 삼으려던 아가씨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구나. 이런 이야기는 재미가 없겠지? 할머니는 너무 잔소리를 했다는 듯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외투를 빨아주겠다면 오늘 밤은 내 집에서 자게 해주마. 어떠냐? 말해보아라. 공주는 제발 그 일을 시켜달라고 대답했습니다. 외투를 빨기 시작하자 공주의 손가락에 마술의 힘이라도 생긴 것처럼 물에 담근 외투의 얼룩이 말끔히 지워졌습니다. 빨래는 금방 눈같이 하얀 외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새로 지은 외투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깨끗하게 된 외투를 보자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공주에게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노르웨이 왕자와 무슨 인연이 있는 여자인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이 외투는 자기 딸과 함께 힘들어 빨아보았지만 얼룩이 없어지지 않던 것인데 공주의 손에 닿자마자 금세 하얗게 빨아지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왕자가 외투를 찾으러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왕자가 오면 자기 딸이 그것을 빨았다고 거짓말을 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피곤해하는 것을 보고 어서 침대에 가서 자라고 권했습니다. 공주는 할머니의 말을 고맙게 생각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곧 잠이 들었습니다. 침대는 구석에 놓여 있었고 또 그것은 커다란 괴짝같이 생긴 침대여서 아무도 공주가 거기서 자고 있는 줄 모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왕자가 외투를 찾으러 왔을 때도 물론 공주가 자고 있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한편 노르웨이 왕자는 지난 7년 동안 이 하얀 외투를 입고 지냈습니다. 어둠 나라의 왕과 싸우고 난 뒤부터 누구든지 이 외투를 깨끗이 빨아줄 사람이 없을까 하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빨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자는 왜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왕자의 운이 그 외투를 깨끗이 빨 수 있는 여자와 결혼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투를 깨끗이 빨아놓은 사람이면 나이를 먹었거나 젊었거나 예쁘거나 못생겼거나 상관없이 왕자의 아내가 될 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마음씨는 틀림없이 착하고 고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자는 빨래 할머니 집에 와서 눈같이 하얗게 빨아놓은 흰 외투를 보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 옷을 누가 빨았습니까? 할머니는 이처럼 하얗게 빤 사람은 내 딸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왕자는 그 말을 듣자 서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따님은 나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내일 당장 결혼식을 올립시다. 이튿날 아침, 공주는 간밤에 일어난 일을 알고 온몸의 기운이 쑥 빠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공주는 노르웨이 왕자가 어젯밤에 찾아와 빨아놓은 외투를 찾아간 일과 더욱이 할머니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주는 다시 왕자를 만나 이날까지의 괴롭고 쓰라린 사정을 이야기할 기회조차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공주는 문득 3가지 과일을 생각했습니다. 7년 전에 얻은 과일들을 오늘까지 꼭 품에 지니고 다녔던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슬플 때는 없을 테니 사과를 쪼개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공주는 사과를 꺼내어 두 조각으로 쪼갰습니다. 그러자 와,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과 속에는 아름다운 보석이 가득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공주는 그 눈부신 보석을 보고 한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공주는 사과 속의 보석을 손수건에 싸가지고 빨래 할머니 앞에 가서 펴보였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이 보석을 갖고 싶으시다면 다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좋은 것을 내게 주다니. 대체 무슨 말이냐? 드리고 말고요. 하지만 그 전에 제 소원을 하나 들어주셔야겠어요. 소원이라니. 무슨 소원이냐? 하루 동안만 따님의 결혼식을 연기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 노르웨이 왕자가 주무실 때 제가 그 옆에 있도록 해주세요. 전부터 왕자님을 꼭 한번 뵙고 싶었거든요. 뜻밖에도 할머니는 공주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보석을 준다는 말에 욕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보석만 가지면 일평생 부자로 편히 살 수도 있을 것이고 공주의 청을 들어준데도 딸의 결혼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왕자가 자려고 할 때 술에다 잠자는 약을 타서 먹이면 밤새도록 깨지 않고 잘 테니 공주가 방에 같이 있더라도 아무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빨래 할머니는 공주의 보석을 받아 궤 속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결혼식도 하루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공주는 왕자가 있는 방으로 가만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잠들어 있는 왕자 옆에서 밤새도록 노래를 불렀습니다. 7년 동안이란 것은 당신 때문이죠. 초록빛 산을 넘은 것도 당신 때문이죠. 하얀 외투를 바른 것도 당신 때문이었는데 그런데도 당신은 잠을 자고 있네. 한 번도 나를 보아주지 않네.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며 공주는 찢어지는 듯한 가슴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약을 먹은 왕자는 세상 모르게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았습니다. 공주는 슬픔에 잠겨 이번엔 배를 꺼내어 두 조각을 냈습니다. 사과를 쪼갤 때처럼 자기를 구해줄 물건이 나오길 마음속으로 빌면서 거기에도 역시 보석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원저번보다 더욱 귀한 보석이 훨씬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주는 할머니에게 어제와 같이 보석을 보이고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욕심 많은 할머니는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좋아서 그 보석을 받아 궤 속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루 더 연기했습니다. 공주는 그날 밤에 또 잠자는 왕자의 머리맡을 지켰습니다. 깊은 잠이 든 왕자는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또 노래를 불렀습니다. 왕자는 돌처럼 움직이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이제는 모든 노력이 헛속으로 돌아간 것을 깨닫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공주는 마지막으로 탐스럽게 생긴 복숭아를 쪼갰습니다. 그 속에도 역시 보석이 가득 들어있는데 먼저 과일의 보석보다도 훨씬 더 진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공주는 그 보석을 가지고 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 무릎 위에 보석을 펴놓고 어제와 똑같은 청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도 눈부신 보석을 보고 이번에도 그러겠다고 승낙했습니다. 한편 노르웨이 왕자는 하루하루 결혼식이 연기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왕자는 지리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부하들을 데리고 사냥을 하러 나섰습니다. 부하들은 사냥 가는 도중에
이틀 밤 동안이나 이상한 노랫소리가 들리더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한 나이 많은 사냥꾼이 왕자 곁에 가까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왕자님, 매일 밤 왕자님이 주무시는 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참 고운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걸 들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니 내 방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나는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잤는데 누가 노래를 불렀단 말이오? 왕자는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냥꾼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밤에는 그 할머니가 권하는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저희들이 들은 대로 왕자님께서도 그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때 같으면 웃고 넘길 왕자였으나 사냥꾼의 말이 아주 간절해서 왕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밤이 되어 왕자가 침대에 누웠을 때 빨래 할머니는 또 술을 가져왔습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술이었습니다. 왕자는 그 술을 받아들고 꿀을 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할머니는 꿀을 가지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왕자는 그 틈에 술을 창밖에 쏟아버리고 할머니에게는 그냥 다 마셔버렸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왕자는 잠들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밤이 깊자 한 여자가 소리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왕자는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7년 동안이란 것은 당신 때문이죠. 초록빛 산을 넘은 것도 당신 때문이죠. 하얀 외투를 바른 것도 당신 때문이었는데 그런데도 당신은 잠을 자고 있네. 한 번도 나를 보아주지 않네. 이 노래를 듣고 모든 사정을 다한 왕자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공주를 덥석 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공주로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왕자는 빨래하는 할머니와 착하지 못한 딸에게 속은 것을 분하게 생각하고 곧 두 사람을 그 나라에서 멀리 쫓아버렸습니다. 그 뒤 왕자는 공주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1978년 출판사 계몽사에서 펴낸 영국 동화집에 수록된 내용인데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낭독의 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